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는 9월 9일 날에 상당히 좀 황당한 기사를 읽으셨을 겁니다. 글로벌 IB인 JP모건에서 목표가를 하향으로 잡았습니다. 셀트리온을 23만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7만원으로 잡았죠. 아마도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가가 4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유는 시장 내의 셀트리온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관련성도 좀 떨어진다, 기대감만 높다, 그리고 유럽 점유율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하다, 뭐 이런 주제로, 그런 이슈로 가지고 이제 JP모건에서 목표가를 하향으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골드만삭스가 매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8월 12일쯤에 매도 의견을 내가지고요, 8월 12일이 그때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6%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보면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여기서 요때 요 캔들이 13일 캔들일 겁니다. 요게 8월 13일이고요 이게 8월 10일이니까 아마 12일날 일요일 정도에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한 리포트 혹은 뭐 기사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6%가 아니라 4%네요. 마이너스 4.23% 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바로 이렇게 좀 다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 캔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되게 잘 가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이슈도 아시겠지만 영국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부분이 임상이 제대로 좀 안 될 것 같다, 뭐 멈춘 상황이다, 뭐 영국에서 지금 임상한 분 한 분이 어쨌든 부작용이 일어났으니까요. 그게 뭐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양세였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약바이오가 아닌 뉴딜 펀드 관련된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 기타 이 문재인 정부 쪽에서 구상하는 뭐 풍력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주로 좀 많이 움직였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소강 상태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기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선요. 그래서 어찌됐건 9월 9일 날에 이제 그 JP모건의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6.13% 하락을 했어요. 보시면 이날의 캔들이 요 캔들이죠. 아주 움직임이 좋았는데 요게 지금 6.13% 하락했는데요. 아주 움직임이 좋게 가고, 왜냐면 사실 종가 기준으로 블레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게 거진 없었습니다. 그간 한 2-3개월 정도 동안 그랬는데 확실히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냈고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요 양봉, 그러니까 요거죠.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와줬고, 그게 블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 이 JP모건의 그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뭐 주주분들이라면 짜증이 나죠. 이게 정말 뭐 국민청원도 나왔다고 하시는데, 기사 찾아보니까요. 뭐 여러가지 그 아마 좀 분노의 그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상승하면서 괜찮다라는 느낌 저도 받아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빠져주고 다시 양봉으로 올려주면서 거래량 터진 이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셀트리온 측에서도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책을 좀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에 긴급 IR을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부분, 아마도 합병에 대한 것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합병 이슈가 더 먼저 나올 것도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분의 그 뭐 조언, 어떤 뭐 그런 첨언, 그게 오히려 좀 잘 들어맞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주주들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바로 그냥 그 합병을 해버리자,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서정진 회장님 측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조금 더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세금을 좀 본인이 좀 떠안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줄이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홀딩스를 설립하면서 기존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지배력 강화와 함께 어쨌든 뭐 절세도 동시에 좀 누릴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합병에 대한 이슈를 어떤 카드로 좀 꺼내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가장 먼저 나왔던 사실은 그 이유는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었어요. 2013년, 2014년 정도에 셀트리온이 일감 몰아주기,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유럽 쪽을 담당해서 셀트리온의 그 약품들,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팔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이제 2013년, 2014년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132억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세금이 130억 이상 낸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손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병이 필요하다라는 주주들의 요청들, 혹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차저차 좀 따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셀트리온이 합병하는 것으로,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와 아마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좀 나왔었고, 그것을 9월 이제 10일 긴급 IR 개최를 통해서 사실상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만 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합병은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뭐 찌라시성이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상 셀트리온의 합병을 통해서 코스피 시총이 좀 더 도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시총이 사실 셀트리온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등이고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 현재 한 6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40조에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묶어볼까요? 묶으면 40조에 15조니까 55조에다가 제약까지 합치면 한 60조 되겠네요. 60조라고 하면 전체에서 60조면 이제 거의 시가총액 거진 뭐 한 2등까지도 갈 수 있는, 그죠?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현재 단순히 이제 시가총액만 더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어쨌든 간에 그 회사 측면에서도 더 큰 회사로 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뭐 일감 몰아주기 이슈라든지 뭐 지배력이 또 서정진 회장님의 지배력이 또 강화가 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홀딩스를 설립함으로써 세금을 좀 본인이 떠안는 좀 세금을 좀 줄이고, 어쨌든 합병을 좀 추진하면서 좀 더 가치를 높이겠다, 뭐 이런 보관을 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죠.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일상 32명, 건강한 사람 32명 상대로 일상을 진행하고 2상과 3상을 동시에 좀 진행하는 것으로 빠르게 긴급 승인을 하겠다. 그죠? 연내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뭐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공매도가 6개월 정도 폐지가 연장된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셀트리온이 주가를 한번 세게 뽑을 수 있는 절호의 좀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빠졌던 부분을 30만원 언저리로 좀 막아줬고요. 사실은 뭐 공매도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하고 시장에서 뭐 기관이든 외이든 할 것 없이 계속 매도했다면 쭉쭉 빠졌을 수도 있죠, 이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가. 그렇지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이 주가 방어할 수 있는 라인은 최소한 30만원 정도 윗구간에서 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매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재 기관이 팔아 제꼈어야 되는데 오히려 100억 정도를 또 매수를 해주면서요. 그리고 외국인 또 매도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30만원 언더에서는 좀 잡아가는, 늘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서 아직 그 9월 9일에 6.13% 빠진 JP모건의 목표가에 따라서요, 그 이슈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이 셀트리온을 보는 어떤 견지라든지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9월 11일인가요?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긴급 IR 개최에 대한 언급도 물론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뭐 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그걸 듣고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들을 기타 분석을 해서 나온 레포트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5만 원, 그리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뭐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투자회사에서도 그렇게 어쨌든 레포트를 살피고 또 JP모건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락으로 빠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밀어버리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셀트리온의 강성주주분들의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국가적으로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밀어주는 서포트하는 어떤 움직임, 그리고 주가를 부양해야 되겠다라는 국내 자체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죽이고 주식시장을 좀 올리는 듯한 이런 계속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움직임에 봤을 때는 이 개인의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특히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이겠죠. 이 주식의 주가가 레포트 하나에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합병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점점 그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약간의 뭐 어떤 출렁임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좀 더 상승해서 이전 고점이었던 35만원 정도죠. 이때 보시면 이 정도 라인 때는 분명히 저는 한번 좀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개개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견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빠지면 그때는 수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쫙 터지면서 이게 언제가 막 날아갔다, 오히려 그런 때가 사실은 매도하고 그죠? 수익 실현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그래요. 좀 더 중장기든 뭐 아니면 스캘핑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어떤 종목이든 저는 강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나서 고점대에서 정말 양봉을 세게 뽑고 정말 그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시세를 줬을 때가 진정한 차익 실현의 시점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주고 나서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1차적으로 그런 시점이 와야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도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 셀트리온의 이 종목을 아마 뭐 단타로 취하시는 그 구독자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 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포트들에서 굉장히 좀 격분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하나투자증권의 레포트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말씀드린 공매도 연장 그리고 IR에 나왔던 합병에 대한 이슈들 기타 등등을 본다면 코로나19의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지켜볼 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뭐 어쨌든 레포트가 나오면서 역시 이날 좀 빠졌어요. 이날이죠. 9월 9일날 4%까지 빠졌는데, 근데 뭐 여전히 종가는 딱 10만원. 그러니까 이게 참 30만원 10만원입니다 셀트리온 30만원, 헬스케어 10만원. 이 금액대를 유지만 된다라 그러면요, 저는 주가를 방어하고자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내리고자 하는 세력과 방어하고자 하는 세력,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세력과 매도를 하고자 하는 세력의 어떤 그런 균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 셀트리온은 30만원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마무리가 된 부분은 여전히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되고요. 오히려 또 뭐 이때 이렇게 빠지고 나서는 외인과 기관이 적은 금액 아니죠. 400억에 220억 정도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 정도 매수하면서 좀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합병에 대한 이슈,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에 한 표를 저도 지속적으로 좀 던지고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강하게 갔습니다. 아쉽지만 이때 상당히 좀 좋았어요. 보시면 3분목으로 볼까요? 9월 9일 날에 좋았는데 그죠? 이제 아주 그냥 13만 6천원까지 세게 그냥 뽑았었는데 아쉽게도 밀렸습니다. 어쨌든 아쉽게도 좀 요 양봉이 상당히 좀 좋은 양봉이었는데, 왜냐면 거래량이 상승하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죠. 거래량 상승하면서 양봉 뽑으면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아주
괜찮게 나왔던 간만에 괜찮게 나왔던 이 양봉에서 그야말로 여기서 뭐 사실상의 흔히 말하는 뭐 적산병 얘기하잖아요. 적산병으로 좀 뽑아내면서 좀 들어 올리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좀 못 들어 올리고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12만원 이상 마감했습니다. 제가 이 셀트리온 제약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은 바로 요 캔들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양봉 뽑은 이 상단을 지켜준다면 이 윗구간에서 놀 것이고, 그 아래 구간을 살짝 건드려주는 그 시점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쳐주고요. 요런 좀 구간에서 좀 쳐줬거든요. 쳐주고 이렇게 좀 들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 14만원대를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지켜보면서 홀딩하면서 가져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제 백신과 치료제는 어떤 100%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100% 이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어쨌든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이제 셀트리온 임상에 대한 어떤 악재가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기대감이 사라진다면 기대감의 두 축이었던 합병 5와 코로나19 치료제인데 한 축이 사라지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영상을 올리는 것들 중에서 SK 디스커버리 케미칼 요 종목도 올리거든요. 아시겠지만 걔네들도 지금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CMO, CDMO 체결해 가지고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는 아니죠. 꼭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뭐 위탁 생산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쪽에서 갑작스럽게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이 멈춘다라는 소식에 또 빠졌었는데 다시 복귀를 바로 했습니다. 뭐 얘가 적절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한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시그널이 사실은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 뽑아내면서 어떤 지지해줘야 되는 지지라인이 깨지면서 쭉 내려가면 그때가 진짜 위험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숨 고르게 하시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비에 코로나에 태풍에 여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계속 열리니까 그 시장에서 꼭 성공하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